신성우 교수님이라고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간판 전설 아니야? 그 1987 네. 나오는 간판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실제로 막 경찰들한테 쫓겨가지고 그 모텔방에서 숨어가지고 맞아. 피신해 계시기도 하고 그런 그러셨다고. 얘기를 진짜 네, 직접 해주셔가지고 교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받으시고 저희의 기사를 그걸 이제 동아일보에 넘겨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 하나는 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이 이제 A+ 받은 학생들은 다 그 잡지에 실릴 거다. 그래서 제가 A+ 받았어가지고 네, 기대를 했구나. 그래서 최근에 어머니께서 방송국 쪽에서 일하고 싶다 하니까 이제 워라밸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그쵸. 네. 사실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시는 거라서 기억이 약간 흐릿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공을 1년 동안 들으신 거죠 그러면은? 네. 그 중에서 좀 좋았던 강의가 있나요? 그 전공을 총 6과목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신성우 교수님이라고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간판 전설 아니야? 그 1987 네. 나오는 간판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언론 보도 분석이라는 수업을 여셨었어요. 신성우 교수님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영화 1987에서 당시 그 고문치사 사건을 가장 먼저 신문에 보도하신 기자님이셔서 실제로 현직에 계셨던 기자님이시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언론 보도 분석이라는 수업에서 탐사 보도를 통한 기획 기사를 제출하는 수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신성호 교수님께서 1987년에 당시 고문치사 사건 실제로 탐사 보도했던 과정을 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구나. 자기 이제 썰 풀어주시듯이 맞아.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저희는 또 살짝 뽕 약간 차올랐다가 탐사 보도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주위에서 자기가 취재할 수 있는 기사거리 하나를 정해가지고 기사를 써보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랑 연계를 해가지고 교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받으시고 저희의 기사를 그거를 이제 동아일보에 넘겨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 하나는 이제 동아일보 잡지였나? 맞아. 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이 이제 A+ 받은 학생들은 다 그 잡지에 실릴 거다. 그래서 제가 A+ 받았어가지고 네, 기대를 했구나. 동아일보 잡지에 실리나 기대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A+ 받은 학생들 다 실어주시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우수한 작품들을 실어주셨던 것 같아요. 지면에 좀 한계가 있던 거. 네. 그거를 권예진이 쓴 글이 실렸을 거야. 그래서 난 자랑했던 기억이 있거든. 항상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실제로 동아일보에서 일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저. 얘기만 들어도 사실 이 그 신문방송학과 혹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그 학과에는 그 영화에도 나왔던 그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도 그 보도를 처음으로 제출하셨던 그 교수님이 계신다는 얘기가 항상 학교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학과의 간판이면서도 약간 성균관대에서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뭔가 그 학생들 사이에서 지명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 직접 그 썰을 듣고 그거랑 비슷한 과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실습으로. 확실히 그 수업 형태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팀플 하면서 이제 발표하는 팀플이 있는데 이제 주제를 이제 얼추 정해주시는데 두 팀이 실제로 신성호 교수님께서 그 1987년 당시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그 보도 과정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를 두 팀한테 발표를 시키셨었는데 시키시는 거야 그거를? 네, 그러니까 자기도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시키시는데 약간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누가 교수님 칭찬을 그러니까 그거 진짜 애매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학생들 다 들으면서 약간 낯간지러워지고 그러니까 계신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교수님 약간 발표 들으시면서 혼자 흐뭇해하시고 근데 진짜 나는 그럴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그분의 위치에 있었어도 무조건 발표해봐라.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막 실제로 막 경찰들한테 쫓겨가지고 그 모텔방에서 숨어가지고 맞아. 피신해 계시기도 하고 그런 그랬었다고. 얘기를 직접 직접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되게 나중에 학과의 장점 얘기 하겠지만 되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알만한 사건의 그 당사자한테 직접 내가 강의를 들었고 그분과 한 강의실에서 호흡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신성호 교수님께서 약간 기자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메일이나 그런 걸로 직접 한번 찾아뵙고 진로에 대해서 약간 상담하고 싶다고 상담 요청을 하면 되게 잘 들어주시고 또 신성호 교수님께서 성균관대학교 그 언론고시 준비반인 예필제 총 담당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진로 관련 상담도 되게 잘해주신다는 점에서 진짜 좋은 수업이고 좋은 교수님이다. 그러면은 뭐 좋았던 강의 또 있나요? 좋았던 거요? 저 하나밖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상관없어. 넘어가도 돼. 난 너가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르니까. 좋았던 강의 하나 좀 쥐어짜낼 필요는 없어.
그럼 이제 반대로 1년 동안 들었던 전공 강의 중에서 이건 이래서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수업 자체가 너무 별로여서 아쉬웠다 그런 강의라기보다는 네. 제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너무 컸어가지고 좀 별로였던 과목이었는데 네. 사실 제가 지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제 꿈이 약간 미디어 쪽에서 일하는 건데 그 미디어 중에서도 약간 스포츠 산업 관련된 미디어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인데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님의 미디어 스포츠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미디어 스포츠라는 얘기를 딱 듣고 뭔가 내 진로하고 너무 직관적으로 연결이 잘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수업 무조건 들어봐야겠다 했는데 약간 미디어 스포츠라고 하면 웬만한 남자들이면 다 열광할 법한데 이상하게 수강 신청이 어렵지 않고 들으려는 학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강의평도 약간 조금 쎄하고 그래도 약간 이건 내 소신을 갖고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어봤는데 교수님께서 출석도 약간 가끔 한 번씩 그냥 교수님이 원하실 때 한 번씩 부르시고 한 12개 정도 팀플 팀이 있는데 12개 팀이 하루씩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질의응답을 해서 교수님 수업이 사실상 거의 없고 학생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수업이 거의 다 진행이 되고 딱 시험이 한 번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발표하고 이제 학우들이 질의응답 한 거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수업을 진짜 사실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면은 열심히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열심히 듣지 않으면은 근데 더구나 다 출석까지 안 부르시니까 변별력이 거기서 다 나와버리는 그래가지고 저는 열심히 들었었는데 같이 듣는 친구 중에 열심히 안 들은 친구가 이제 크게 혼쭐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교수님이 쓰신 책 한 권하고 그래서 아까 그 발표 바탕으로 해서 끝나고 나서 내가 뭘 배웠지? 약간 나는 아쉬움이 남는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한 게 너무 커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강의 하나만 듣고 그렇게 막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닐 뿐더러 제가 듣기로는 뭐 학생으로서 당연히 그런 부분은 아쉬울 수 있지만 어떤 교수님의 주된 업무가 사실 강의보다는 연구 쪽이라는 연구 쪽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어서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 당연히 좋고 그 인기가 많고 학생들이 많이 듣고 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학과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 선후배들을 봤을 때 어떤 진로를 갖는지 제가 봤을 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복수 전공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워낙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모든 학문에 걸쳐서 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복수 전공을 하는 학과를 보통 더 살려가지고 좀 취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보면은 약간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마케팅 쪽으로 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 생각보다 이제 방송국을 취업하려고 해가지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온 사람들은 되게 적어가지고 은근히 대부분 이제 기업 취업이나 아니면은 뭐 많이들 준비하는 뭐 행정고 공무원 시험이나 약간 이런 거 딱히 막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여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딱 특정한 진로가 뭔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방송국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과인 것도 맞고 뭔가 예필제라고 해서 언론고시라고 하죠. 그게 사실 고시는 아니잖아. 그렇죠. 고시는 아닌데 힘들어서 정말 그 운이 좋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론고시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지원도 학교에서 해주고 있어서 그래도 뭔가 전공을 살리는 분들이 조금 많지 않나? 다른 문과에 비해서는. 그래서 약간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 전공 진입할 때는 이제 방송국에 대한 꿈을 갖고 이제 맞아.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현실의 벽이 이게 생각보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3학년, 4학년이 될수록 이제 경영학과 복수 전공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그래서 은근 방송국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적은 학과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다른 학과에서 방송국 취업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복수 전공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과를. 저희 과를 원전공으로 갖고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저희 과를 복수 전공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방송국 쪽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라고 약간 생각을 합니다. 그 운이 높다는 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면은 뭔가 스타 PD들 뭐 1박 2일 나영석, 무한도전 김태호 PD 혹은 뭐 작가로 넘어가면은 그 김은숙 작가나 아니면은 그 누구지? 킹덤 작가 누구지? 그 장항준 감독이랑 결혼한 김은희 그 아무튼 그런 어떤 유명한 작가들을 보고 사실 꿈을 키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만한 PD나 작가, 뭐 아나운서들은 정말 소수인데 그거를 꿈꾸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문이 좁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참 쉽지 않네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씁쓸해지는데 아무튼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 스포츠 미디어 쪽에서 이제 하고 싶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뭐 축구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니까 중계를 본다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면 뭐 하이라이트를 본다거나 할 때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 스포티비 그 네. 중계하시는 분들은 정말 직업 만족도가 너무 높겠다. 진짜. 왜냐면은 그분들은 정말 그 취미의 직업 그렇죠. 축구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네. 정말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가 그 분석하고 한 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 직업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저는 뭐 그쪽에 대한 진로에 대한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그런 식으로 꿈꾸고 계신 거죠. 제가 아까 앞에서 원래 기자의 꿈을 갖고 들어왔다고 했는데 네. 약간 학력이 높아질수록 뭔가 제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네. 뭔가 내 진로가 나의 사명감이나 약간 이런 거랑 관련되기보다 나의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시고 뭐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축구랑 진짜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았어요. 네. 성균관대학교 축구팀도 하고 있고 그걸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승도 했죠. 네. 잘하죠.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내 직업과 내 직업이 스포츠와 좀 직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방송국이랑 미디어에 대한 꿈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나 스포츠가 방송국 미디어랑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요즘 사실 스포츠 관련된 미디어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티비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해외 축구 중계권 거의 다 갖고 있는 스포티비 같은 경우도 있고 MBC나 SBS, KBS 같이 방송 3사라고 하죠. 그래서 큰 방송사들도 스포츠 관련 예능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맞아요.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스포츠 유튜브 그쵸, 채널을 그쵸. 다 따로 있죠. 만들어가지고 미디어 팀을 만들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그쪽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에도 관심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스포티비가 하는 것처럼 해외 중계권을 가져서 영상을 만든다거나 하이라이트를 제작한다거나 약간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직 뚜렷하게 막 생각은 크게 없는데 하여튼 스포츠 미디어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생활 2년 남았는데 할 수 있으면 인턴도 해보고 싶고 뭐 대외 활동도 해보면서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면서도 확실히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 최근에 어머니께서 방송국 쪽에서 일하고 싶다 하니까 이제 워라밸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그쵸. 네. 근데 뭔가 스포츠 미디어 산업에서 일을 하면은 워라밸을 안 따지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내 레저가 되고 내 취미랑 일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워라밸을 덜 따지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딱 이 말하니까 엄마가 너는 아직 사회를 모르는 하는 객기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되면은 스트레스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직업적인 걸로 변했을 때 내가 그걸 다시 싫어하게 될까를 걱정하는 게 크거든 나는. 근데 스포츠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당장 스포츠 관련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포츠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맞아요. 목표를 일단 확실히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전문화하는 거 네. 그게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지네요. 다시 제가 뭘 하고 있을지. 어디 밖에서 시험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모르는 거긴 한데 학과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